예, 안녕하세요. 이 시간부터는 용익물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인데 이것들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세 가지 권리의 개념들을 보겠습니다.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에는 건물도 포함되죠. 그다음에 또 뭐 지하의 철도 시설이나 지상의 송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. 그다음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. 대표적으로는 그 뭐 맹지 같은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제 타인의 토지의 그 피통행지에 그 가능한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그렇게 뭐 다녀야 되는 제약을 가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렇게 이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기 토지의 편익 이용, 꼭 통행뿐만 아니라 뭐 조망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몇 층 이상은 짓지 못한다 이렇게 지역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고 하여튼 편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에도 뭐 지상권은 지역권도 뭐 지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 대가를 설정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데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무상의 지상권, 무상의 지역권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이 요소입니다. 유상 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, 무상의 전세권은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시는데 주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. 근데 반면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세권은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장기간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전세권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어렵죠.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. 예, 그때 반면에 이제 전세권은 이 전세금에 기해서 전세권이 전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의 경매 신청은 이제 확정 판결 같은 이 집행 권한이 필요한데 전세권에서 경매 신청은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죠. 전세 기간이 종료해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전세 그 반환하고 목적물 전세권 목적물 반환하고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. 예. 그래서 자기의 이 목적물 반환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합니다. 요역지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승역지라고 하고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. 예,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. 자기 토지 요역지니까 자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.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이 별도로 지역권의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당연히 이 부종해서 그 지역권도 이전을 합니다. 예, 지역권은 설명드릴 때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점은 그다음에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인 경우
다른 가압류나 압류,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앞선 순위를 최선순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그 경매가 신청됐을 때 타인이 그 다른 이 전세권 목적물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에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좀 더 남아 있으면은 어 그 잔여 기간까지 그 계속 전세권자로 경매로 경락이 되더라도 그 경락이 내 전세권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더 우선순위니까 전세권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라고 할지라도 소멸하는데 일단 무조건 소멸하는데 전세권은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고 잔여 기간 동안 그냥 계속 전세권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사용 수익하면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유사 권리와의 비교.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해도 되지요. 그래도 대항력을 가지니까 그러면 지상권과 유사한 그 물권의 가장 큰 이 특징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인데 이 임차권 또 등기하면은 이런 대항력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도 그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죠. 그러면 지상권과 이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데 지상권자는 물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.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그 원칙적으로라기보다는 그 저기 항상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289조에서 280조 내지 287조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지상권 양도가 28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교정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항상 양도가 가능하다. 그렇습니다. 임차권하고는 아주 다르죠. 임차권은 그 임대인이 허용해야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세권하고도 다릅니다. 전세권은 그 양도는 할 수 있는데 설정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거든요. 양도 못 한다.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 지상권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점이 전세권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넘어가서 주의토지 통행권 중에서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지역권하고 유사하죠.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도. 근데 이 통행지역권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죠.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그 승역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피통행지 사용 방법이 변경되면 또 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쪽으로 통행해야 되고 이런 제한을 받는데 지역권은 일단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전세권은 이제 그 임차권을 등기한 거하고 이제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죠. 임차권도 등기하면 그 보증금 있는 경우에 보증금 우선 변제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어떤 점에서는 동일하죠. 그 오랫동안 그 토지를 그 한다는 점에서 전세권은 물론 이제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이제 지상권은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의 사용에만 초점을 둔다면 지상권 설정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.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역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나 주임법 상임법상의 우선 변제권 취득한 경우하고도 비슷한데 이 임차권 등기나 우선 변제권 취득만으로는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. 그래서
그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이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. 그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뭐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임차권도 마찬가지고요. 예,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. 이러한 각 용익물권의 종류와 그 다음에 다른 권리의 비교를 염두에 두시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권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